이 금시가 휘성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예요. 그랬을 때 이 시조는 금용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려 초에 사만벽상 궁신에 올라서 태사를 역임하였다. 태사라고 하는 벼슬자리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를 공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직인데 명예는 엄청나게 높아. 왜? 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거든. 임금의 스승이요. 그러니까 임금의 고문역을 맡아. 그러니까 이게 정일품이라고. 이게 고려시 때 벼슬자리예요. 이분을 시조로 하는 것이 봉화금시예요. 저희 다 잘 아시는 이 글자가 구슬옥자입니다. 그럼 왜 구슬이냐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구슬이 동그랍니다. 하나, 둘, 셋이. 구슬 세 개를 이게 뚫을 꼴이죠. 이 실로 꿰어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럼 저희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나오면 많다, 세 개 나오면 아주 많다. 그러면 아주 많은 구슬을 실로 꿰어서 보배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요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옆으로 간 거죠. 그러면 그게 저희들 각골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슬이 세 개가 아니라 꿰어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점 안 붙어 있어요. 점 안 붙어 있으면서 이게 구슬옥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글자에 올라오는 점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흔히들 얘기하기를 임금 왕과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구슬은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면 어떨라나요? 그래도 다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슬옥이 어떤 글자에 이름자로 들어오고서 한자로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놓고 이게 구슬옥변이라 그러잖아요. 임금왕으로 들어오면 구슬옥변이라 그러죠. 이게 옥돌민자라고 해요. 그럼 옥돌민자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보배니까 우리 신금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름자에 보배진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면은 다 신금을 썼으니까 그럼 저 글자 들어간 이름자는 하나같이 보배죠. 그럼 보배를 내가 몸에 지니고 있어. 그럼 얼굴이 이뻐요, 안 이뻐요? 다들 얼굴이 이뻐요. 머리 좋아요, 나빠요? 머리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럼 특성, 신금의 특성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예민하다. 네? 예리하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신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저희가 중요한 게 이게요, 점이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름자에서 신금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름자에서 이 옥돌민 들어가는 이 옥자 들어가는 이름자를 잘 안 써. 쓰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 어째 그렇죠? 이게 신금이 병신합수하죠. 병화를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정신충해요. 정화도 못 쓰게 해요. 그러면은 신금을 이름자에 쓰면은 무엇을 못 쓰게 한다? 병화, 정화 두 개 다 못 쓰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자에 쓰면 이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자가 들어간 이름자를 딱 보면은 이 아이는 보석처럼 참 저 머리도 두뇌도 비상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인데 참 다루기가 어렵다, 예민하다. 그럼 간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야. 간섭을 할 아이는 아니야. 그렇게 간섭하면서 키울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이것을 문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따라서 읽으세요. 옥불탁. 불성기면. 이게 옥을 안 입을 이게 다듬을 탁자거든. 그러면 옥을 다듬지 아니하면 불성 이루지 못한다. 뭐를? 그릇을. 그러면 그릇을 이룰 수 없다. 요거의 대구예요. 그럼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요. 이것도 사람이 불학 배우지 아니하면 부지 알지를 못한다. 뭘 알지를 못해? 도리를.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의 품성, 타고난 본성이죠. 천성이라고 그러게.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아름다워. 아름다운데 이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도리를 알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학문을 권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 얘기에도 나오고 대학에서도 나오는데 저희 잘 아시는 이 문구가 절차탁마요. 다 같이 절차탁마. 끊을 절, 갈차, 다듬을 탁, 이게 갈마. 그러면은 이게 학문을 하는 것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끊어와서 저희들이 명리면 명리를 끊어와서 그것을 갈고 닦아.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 그래서 그걸 반질반질 윤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을 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 보통 절차탁마라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절차탁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차탁마를 재미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절자가 끊을 절자라. 이게 차자가 무슨 차자라 그랬죠? 갈차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작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작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니? 돌로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조각가요. 조각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 조각가 중에서 이제 소녀상을 만들고 싶어. 소녀상 중에서 입상을 할까요? 좌상을 할까요? 예, 입상을 할까요? 그럼 입상 중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테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테고, 만세하는 모습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책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거요, 저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아, 뭐 수평상, 좋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이 하나 결정이 됐죠. 그런데 소녀상을 만드는데 우리 그럼 돌을 골라 따봐야 되잖아. 그러면 돌을 따올 때 서 있는 상이니까 길쭉하게 따와야 돼요. 저 옆으로 긴 걸 따와야 돼. 길쭉한 걸 따와야 됐잖아. 그 다음에 멀리 쳐다보는 이 모습이니까 조금 긴 것에다가 이 전체 모습 비슷하게 윤곽을 따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끊을 절이라는 얘기는 큰 윤곽을 따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뭘 택했어요? 명리를 택했잖아요. 그래, 나는 공부하는데 명리를 택해. 그래, 명리 택하는 큰 윤곽 택하는 걸 쉽게 생각해서. 이게 이제 절하는 거라고. 그럼 차를 했어. 그럼 차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소녀상을 입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형상화 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도대체 끊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끊고 간다는 얘기는 명리 공부반 하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명리 공부하시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장간한 뭐 하고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다고요.
그럼 이건 강하는 거거든. 그런데 한 번만 외워가지고는 됐어요, 안 됐어요? 익히고 또 익히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외우고 반복을 되풀이해서 이게 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기 시습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습을 할 때 도반끼리도 서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는 것이 공부가 더 잘 돼요? 도반끼리 할 때 기억에 더 남던가요? 선생님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야. 그런데 도반이 야 이건 이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가. 그러면 이게 논한다는 얘기는 이게 토론하는 거거든. 그러면 토론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논이 중요해요. 우리 논할 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거라고. 사제 간에 교환하고 도반 간에 교환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겨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탁이 있어요. 탁이 있으면 이 탁자가 뭐라 그랬죠? 다듬을 탁이라, 쫄 탁이라고도 하고 정으로 쫓고 이게 다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는 이게 갈마자야. 그러면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자, 석상을 끊어왔어. 소녀상을 구체화시켰어. 그 다음에 저희들 석공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이게 눈이면 지평선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턱이면 턱. 그러면 저 긴 머리로 할 거냐, 단발머리로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럼 무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무늬가 나와야 돼요. 눈이 색이고 속눈썹까지 나와야겠죠. 그래야 눈이 핵심이지. 여기 쳐다보는 게 세공을 해야 돼. 그러면 눈이 색이고 세공하는 게 탁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도 이거 반들반들 하지는 않아. 정으로 쪼은 흔적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포로 문지르고, 옛날에는 사포 없을 때는 가는 모래 가지고 갈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빛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반들반들 빛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가는 거라고. 그럼 자보자고요. 끊어왔어. 큰 돌을, 큰 윤곽 만들고 소녀상을 형상화시켰어. 그 다음에 무늬 새기고 세공을 했어. 반들반들 빛나게 만들었어. 이게 절차탁만데, 그러면 다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요. 자, 지금은 이것은 기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차는. 그런데 여기서 무늬 새기고 세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가지고 자수라고 그래요. 다 같이 자수. 자기가 자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닦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돼. 잘 됐나 잘못됐나 돌아봐야 돼. 그러면 돌아보기만 해서는 이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자, 이겨야 돼. 이길 거. 뭐를 이겨야 돼요? 사리사욕을 이겨내야 돼. 사욕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이겨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다스려야 돼. 뭘 다스려야 돼? 이게 본성, 인의의 지신을 내가 다스려 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 공을 이루어야 돼. 공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 실천해야지 공적이 생기는 거지. 이거 실천하는 것까지. 이게 학문하는 그 절차라고 하면은 경전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지금 사람 사는 모습을 저희 명리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명리로 대입해봐도 이게 통용이 돼야 돼요? 별도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그러면 명리 공부하러 여기를 왔으면은 큰 윤곽 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뭐예요?
그렇죠. 십천관이죠. 그럼 12지지 공부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간지를 공부를 했어. 그럼 간 공부하고 지 공부하고 간과 지의 관계를 또 공부하고 상생상극은 어떻고 지장간은 어떻고 이게 다 무슨 공부하니? 여기 간은 천간은 양이요 지는 음이요. 그러면 이게 음양오행 공부를 한 거잖아요. 동양의학, 동양철학 이거 사서 공부하는 것도 음양오행을 공부한 사람하고 음양오행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글을 대하는 태도가 벌려 틀려요. 똑같은 글자 하나를 봐도 한을 봐도 이 음양오행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글을 입체적으로 봐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들은 다 맞아. 바로 그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음양 공부가 우리 근본을 생활에서 근본을 이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히 그런가 아닌가 하고 그 단계까지 아직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한 얘기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거다.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소녀상을 만들고 형상화시키고 이게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그럼 내가 명리에서 구체화되는 게 여기요. 명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거 아니? 격을 따져요. 엄청나게 따져요. 그 다음에 육신 따져요. 12운성 따지는 사람은 12운성을 또 엄청나게 따져요. 그래서 격국 따지고 12운성 따지고 육신 따지고 신살 따지고 그러면 그건 뭐냐? 풀어서 써먹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쪽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쪽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저희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풀어서 쉽게 방석 깔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근데 저희들은 방석 깔으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방석 깔으실 분들은 여기서 못 해요. 저하고 같이. 자, 그런데 저희들 건물 세울 때 미장공사부터 먼저 해요? 뼈대부터 먼저 세워요? 뼈대부터 세워놔야지. 뼈대 세우고 나서 미장공사를 한다고요. 미장을 하건 전기 배선을 하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는 뼈대 세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쪽이 드물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서울 쪽에서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기교만 부리는 쪽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도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이 명리학이라 그래요. 명리술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명리학이라 그러지. 개뿔? 무슨 학이요 지금? 다 술로 다 넘어가서 공부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장명을 못해요. 그래 정말이라고요. 장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거 하니 저희가 하는 공부가 이게 물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상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거라고. 이게 물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음양오행 그 자체로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특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생명론을 그렇게 중시를 해요. 뭐냐? 내가 일간이 간목도 아니고 을목도 아니요. 그런데 생명이 사주 내에 8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를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생명을 다치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자연에서 저는 뭐 목이 죽으면 생명이 죽으면은 목이 죽는다. 그러면 다른 거 살 수 있나요? 다른 뭐가 동물 살 수 없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간이 목이 아니더라도 목을 살리자.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우다. 조우 쉽게 생각해서 겨울철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얇게 춥게 입어야 돼. 따뜻하게 입어야 돼.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조우용신으로 많이 써. 겨울철에 태어나면 대부분이 병화나 정화를 써. 그래서 따뜻하게 옷 입어주고, 이게 바로 이게 조우라고요. 그 다음에 통관이 있어요. 그럼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금극목에서 목이 다치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통관시키기 위해서 중매쟁이를 가운데 넣어. 그럼 금생수, 수생목.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행이 저 상극 중심으로 아니라 상생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통관. 그런데 조우가 되고 통관이 됐으면 다시 누를러.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도와줘요. 억부로 해야 돼. 그러면 저희가 물상에서 생명론 중심으로 조우나 통관을 억부로 중심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요, 커다란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뼈대 세우는 공부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미장을 한다든지 전기배선 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만 육신이 됐던 아니면 12운성이 됐던 이제 신살이 됐던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중급반 하면서 신살 얘기는 입도 안 와, 뻥끗도 안 와. 아이들 좋은 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되면 그렇게 욕을 잘 배우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신살 얘기만 하면 그거는 강력하거든. 그럼 강력한 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버려. 그럼 다른 건 밀어내버려. 그래서 제가 신살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신살 써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적으로 가는 거지. 그 짝을 논하려면 차라리 주역점을 쳐버려. 육효점을 치든지. 그게 한결 더 빨라요. 그랬을 때 형성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익히고 토론하고 하는 이 과정을 여기서 제대로만 거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듬어야 돼요. 다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문이 새기고 세공하는 거요. 그러면은 이게요, 저희들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주변화의 원리예요, 이게. 그럼 우주변화의 원리가 여기서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주변화의 원리라. 이게 자연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만 알아서는 자연은 보이지를 않아. 근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우리 여기서 건강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주 딱 보면 건강이 그냥 한눈에 들어와버리는 거거든. 사주만 보면 이 건강은 보인다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거거든, 이건.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건강이더라, 그 얘기지. 그럼 이것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이거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물치지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러면 구구단 외웠으면은 곱셈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7 곱하기 7 이거 구구단 외워가지고 73 곱하기 6을 했어. 이거 잘 알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잘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붙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안 가르쳐 줘도 해. 그러면은 하나를 가르쳤는데 이것도 하고 다 할 줄 안다 그거요. 그럼 이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목 공부를 해요. 간목 공부를 하는데 이 단계가 1에서 10단계가 있다 그래요. 10단계 가면 완전한 거거든. 그럼 저희 간목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은
간목에 대해서 몇 단계 정도 왔다 하는 생각을 하세요? 간목의 성질서부터 해가지고 몇 단계 정도 왔다는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쯤 왔으면 한 5단계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거든. 그런데 몇 단계까지만 알면 돼요? 자꾸 이게 올라갈수록 구체화돼요. 그럼 단계가 올라가서 그러면 한 10단계쯤 거의 다 가서 이제 완성된다고 보자고요.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 근데 을목을 안 배웠어. 여러분들 간목 배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목이 뭐 양이고 뭐고 한데, 근데 을목을 배울 때는 간목 배울 때보다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워요. 근데 병화 배우고 나서는 정화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이게요, 그게 경물치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해서 나가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아니 심주가 사주를 끌고 다닌다는 거, 그거 인정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인정하네. 야, 이게 심주가 이게 사주를 끌고 간다는 거 인정이 되면은 벌써 사주 공부가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만상불여 심상이라고, 이거 골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관상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따져봐야 무슨 얘기까지 있는 거 아니, 족상 있고 배꼽상까지 있어요. 배꼽 보고 건강 챙기는 사람들까지 있다고요. 그 모든 상이 있어도 이것만은 못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거 몸체하고요, 몸체하고 오들떡 해가지고 이게 체득이 된 거예요. 이게 득한 거예요. 득도를 한 거라고. 그럼 득했다 그러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그럼 어디까지 갔느냐? 지혜까지 갔다는 얘기.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해탈이라고 이게.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이 학문 중에서 나를 알고 너를 아는 학문이 이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학문, 내가 남편을 알았으면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싸울 일 없습니다. 생겨먹은 걸, 저 모양으로 생긴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못 바꿔요, 사주를. 그 인정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요, 어떤 과정과니 다듬는 과정까지 왔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닦는 거라고. 이게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러면은 이게요, 마지막으로 갈마 있어요. 반들반들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들반들 빛나게 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명리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명리가, 명은 천명이요. 천명의 이치를 안다고. 그러면 천명의 이치를 안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쳤으면은 이게 천명의 이치를 알으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천명의 이치를 이제 알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장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명리 있고선 장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주를 배우는 목적이 꽃 피우는 것이 장명에서 장명을 이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겸해야 되는 게 명리만 할 게 아니라 한자 공부도 조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겨울철에 태어났는데 물수자를 썼어. 그럼 거기다 헤엄칠령을 썼어. 그럼 한겨울철에 좀 어디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깊은 물에서 내 몸을 담그고 헤엄치고 있어. 그 삶이 어떨라나? 그런 글자는 안 쓸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런데 한여름철에요, 한여름철에 사주는 불바다인데, 아이고, 불꽃섭자를 썼다든지, 이런 글자를 이게 저희 회고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요, 이 옥불탁 불성교 인불학 부지도, 요것도 공부하는 거죠. 요것도 공부하는 거죠. 요것도 저희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다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게 익히고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소 행해 실천을 해. 실천하면 이게 덕이라 그랬어요. 이 덕을 행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도를 저희들이 나는 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행하는 그 자체가 사람답게만 살으면은 벌써 도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거라고. 안 그런가요? 명리 배워서 뭐 하시게? 나무 장명이나 하고 신수나 봐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목적은 저희들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인의 이신을 실천하면서 한말로 얘기해서 덕이거든요.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옥불탁 불성이면 인불학 부지돈이라. 제 책에 이 옥불탁 불성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다시 보배옥. 이 보배라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옥이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쇠 중에 보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것은 신금인데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경금이라는 얘기요. 이게 쌍옥각이. 쌍옥이라는 것은 옥이 두 개라는 얘기죠. 구슬옥이 겹쳤을 때 점을 하나 찍어요. 쌍옥이라서 이게 밝을 철처럼 쌍둥이 장명할 때 이거를 많이 써요. 옛날. 근데 지금은 각이나 철은 별로 장명가들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전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자고요. 저희 잘 아시는 이게 뭔고 하니 나눌 판자죠. 나눈다는 얘기는 이게 쌍옥이 있는데 이게 손칼 도니까 칼로 나눈다 그거예요. 자, 옥을 반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너 가지고 나 가지고 하나씩 가져 가지고 증표로 삼어 나중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할 때 이 반자 써요. 자, 문반 무반으로 나눈 그 양반. 반장이라고 할 때 민회반 반장 뭐 이런 거. 요거는 아롱질 반자예요. 이게 아롱지다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여기 쌍옥이 있는데 이 문자가 그럴문이 아니고 무늬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옥의 무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더 한 개 있을 보다도 더 반짝반짝한다는 얘기죠. 그래 아롱질반 하면은 반점이 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반점이 태어나면 있더라? 몽고 반점이라고 할 때, 이 얼굴이 반반하다고 할 때 이 반자가 들어가요. 그게 얼룩반, 아롱질반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 이게요, 검은고 금자요. 이게 6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성씨로 성씨금 그러죠. 저 혹시 금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씨가 그렇게 많은데 악기를 가지고 저 이름자로 쓴 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금씨가 어떤 쪽이 강하겠다? 그런 악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왜 검은 거요? 여기 있는, 이것이 쌍옥인데요. 이걸 기러기 발이라 그래요. 기러기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러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에서 뭔고 하니, 그 줄을 받쳐주는 받침대 있죠? 받침대가 기러기 발처럼 생겼어요. 그게 혹시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이렇게 탈 때 보면 줄 받치는 거 있죠? 그게 기러기 발이에요. 그래서 현악기에는 다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현악기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검은 거 줄. 그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검은 거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술이 좋다고 할 때 이거 저거 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검은 거 슬자예요. 니을 발음 나는 게 이게 필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검은 것을 비파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줄이 몇 개인고 하니
저 25개에서 아니 15개에서 27개 그렇게 줄이 많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필자가 줄이 많은 것을 형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금술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술이 좋다. 금술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간의 즐거움이 금술지락이요. 금술상화하게 돼요. 서로 화목하다. 그 다음에 요게 푸른 진주슬자예요. 옥의 아름다움이 검은고의 그 소리만큼이나 아름답다. 그래서 저거 슬자인데 여자 이름자에서 슬자를 가끔 쓰더라고요. 요게 쌍옥각이 들어가면 현악기라 그랬죠? 이 비파비 자인데 요게 나란할 비자거든요. 그러면 줄이 몇 개 있는 거 아니 줄이 비파는 4개예요. 4개가 나란하게 있는 거예요. 임금왕의 각골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문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그렇죠, 도끼 모양이요. 맞아요. 이게 널찍하고 큰 도끼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획, 여기 한 획, 여기 한 획,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면 왜 도끼하고 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권력이요? 그렇죠. 권력을 상징한 거예요. 위엄이나 권력을 상징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소전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구슬옥하고 임금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대요? 임금왕은 가운데 여기 위로 더 붙었어요. 그러면 임금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자. 하늘천, 천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자니까 어디하고 가까워야 돼요? 하늘하고 가까워야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 지, 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만이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자해도 쓸만하죠. 근데 정말로 옛날에 저렇게 덕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임금왕이나 이 임금황이 오면은 그 뜻이 왕성하다, 크다, 넓다, 대부분 크다로 많이 해석이 돼요. 왜 임금왕이나 임금황이 들어오면은 크다, 넓다 이 뜻이 올까요? 임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넓어요. 지금 대통령 한 분이 그 생각이 이 나라를 좌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넓고 깊고 왕성하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아, 무조건 크다, 무성하다, 왕성하다 이런 뜻이 다 나온다고.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왕성할 왕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왕성할 왕자가 해가 들어가면 병화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요. 병화가 해가 만물을 기르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왕성하다고 할 때 이 말이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저희들 사주를 가늠할 때 5대 3을 뭐라 그랬어요? 신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6대 2 정도 되면 뭐라 그래요? 태왕이라 그래요. 물론 신강이라고도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신왕이라는 말을 써요. 즐겨 쓴다고. 그래서 이게 크다로 해석이 되더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요, 물 깊고 넓을 왕자예요. 물이 깊고 넓다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깊고 넓은 모양이 무슨 모양 그러면 이 연자만 넣으면 돼요. 왕연이라든지 왕망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게 미칠광자예요. 다 같이 개사슴녹변. 이게 개거든요. 지금 개가 미쳤다고요. 개가 어느 만큼 미쳤어요? 아이고 크게. 왕이 지랄아도 크게. 그러면 우리 저 광자가 들어가는 거 가지고 한자 어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광인. 광인 미친 사람. 광견병. 광분. 그다음에 지랄발광. 아니 지랄발광 할 때 저 발광이라고 할 때 발광하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크다의 뜻으로 이것도 해석됩니다. 이게 황제 황자예요. 황제 황자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게 임금왕자죠. 도끼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다 관을 쓴 모양이라. 그러면 황제는 누구보다 높아요? 왕보다 높아요. 그 관을 쓴 것이 아주 화려해. 그러니까 임금보다 지체가 높고 화려한 관을 쓴 황제라고. 근데 이것도 다른 글자가 합쳐지면은 크다, 넓다, 많다, 무성하다 이런 뜻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요게 암봉황새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색인날수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바람풍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이 짝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날빛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 새의 깃을 나타내는데 오색깃이 날리는 임금처럼 지체가 높은 위엄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봉황 그러면은 봉자가 봉쇄봉자 해가지고 요 봉쇄봉은요 수컷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황이거든요. 봉황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나요? 우리 한민족의 건국설화를 보자고요. 그 건국설화는 난생설화예요. 난자가 무슨 난자요? 알난자요. 알에서 태어난 새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요? 박역거세, 고주모, 김수로왕, 김할지 이런 분들이 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난생설화요. 그 다음에 삼조고 있어요. 이게 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북방민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한족이에요. 중국에 있는 한족들은 용을 숭상을 해요. 그런데 저희 한민족 있잖아요. 한민족은 이게 우랄 알타이 계통해가지고 북방민족이에요. 북방민족은 전부 다 뭘 믿는 거 하니 봉황을 믿어요. 그러면 이 봉황을 믿는 것이 북방민족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동이계예요.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뿌리잖아요. 한민족의 뿌리는 봉황을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승대 내려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문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봉황, 암봉황, 숫봉황 해가지고 봉황이 양쪽에 있어요. 그 가운데 뭐 있어요? 무궁화가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무궁화예요. 가운데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요. 근데 옛날에 보면 상장 같은 거 다 무엇이 있어요? 다 봉황이. 가운데 무궁화 있어요. 예, 이것이 백제의 금동대항로 볼 것 같으면 저게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봉황이에요. 명칭이 백제 금동대향로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민족들이 숭상하는 용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우리 민족이 숭상하는 봉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중국을 깔고 앉았어요. 이야, 그 시대에 백제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거 멋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집에 하나 소장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음으로써 여기 연수원 사무실이 봉황처럼 빛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 그러면 우리 신라 금관이 새의 날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 시대에 저 기와 있잖아요. 기와에 저 봉황이 들어간 그 무늬가 있는 것이 부여에서 출토가 됐어요. 부여군에서. 그러면서 저 야구단 엠블럼도 그렇고 원광대학교 엠블럼도 이게 봉황 들어간 것이 이게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제 미국은 저 독수리가 있죠. 뭐 흰머리 독수리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조는 이게 봉황이 돼야 맞다고 하는 얘기거든. 그래야 우리나라 국격이 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갈게요. 자, 이 황자가 들어가면은 저 어떤 뜻이 글자가 온다 그랬죠? 크다, 넓다, 많다, 왕성하다. 이게 두려워할 황자예요. 그
그러면 두렵다는 얘기는 무엇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워요. 어느 만큼 두려워요? 임금이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요. 그래서 황송하다, 황공하다.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할 때도 이 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화니까 빛나는 황자인데 무엇이 빛나는 거예요? 아니, 정화가 무엇만큼 빛나요? 임금님만큼 그 위엄이 크게 빛난다. 이게 크다 이 뜻으로. 그러면 이게 휘황찬란하다고 할 때 이 황자가 쓰이는 거라고. 다시 자촉거릴 척. 이게 방황할 황자예요. 어느 만큼 방황을 한다? 아니, 크다 이 뜻이니까 크게 오락가락 크게 방황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황한다고 그대로 방자 쓰고 이걸 써 방황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